지금 현재 농지에 대한 분석을 위성사진 있잖아요. 좀 찍잖아요. 정기적으로. 찍었습니다. 그 위성사진을 찍으면 개별 농지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위성사진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면 요거는 몇 년 동안 묵어 있던 거다. 예. 요거는 평수가 얼마 정도인데 예를 들면 지적은 요렇게 돼 있는데 실제 여기는 경작을 하고 여기는 이게 다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사람 눈으로 하는 거 불가능하죠 이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당연히 필지별로는 돼 있고 무슨 작물이 어떻게 생육되고 있다까지. 요즘은 인공지능이 역량이 뛰어나게 예, 맞습니다. 개발이 돼 있어서 질문만 잘하면 예.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 이 직불금 가지고 임차농하고 지주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말이 없던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는 은폐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임차농 보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우리도 예.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다 임차농이래.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주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게 드러나면 자기는 다음에 농사지을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냥 오면 주인이 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고 예. 왜냐하면 그 동네 이장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그 적당히 그냥 다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예. 실태가. 예. 근데 그 직불금은 전에 뭐 정치인들이 농지 가지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이런 것들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네. 요새는 어떤가 체크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걸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죠. 법 제도도 뭐 실제로 매각 명령도 거의 어렵고 하는 척만 하면 다 면제되게 돼 있어요 보니까. 네. 조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 저도 사실 포기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신났다고 투기했겠죠.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화해서. 그리고 제도 개선 사항에 예를 들면 이제 작용하지 않고 있더라. 또 묵어 있더라. 또는 제3자가 경작을 하더라. 또는 딴 용도로 쓰고 있더라 등이 발견이 되면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팔아라. 예. 처분 의무 때는 팔아라는 아니고요. 농사를 짓던지 대책을 세워라. 대책을 세워라라고 하면 처분 의무고요. 예. 이것도 타협의 산물이겠지. 그렇게 판정을 해주는 거군요. 처분 의무가 있는 땅이 되었음. 3년 동안 계속 경작을 하면 면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발견이 되면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봐야 되네. 실제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게. 왜냐하면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네. 3년째 가서 농사를 싹 지어 자기가. 그러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처분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러면은 그 단체장 임기 지나버리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있으나 마나한 제도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일단 사고 나면 끝이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제가 지적하는 이 문제를 감안해서 예. 걸려서 1년 내에 한 번이라도 안 하면 그때는 처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버려야지. 그러니까 처분 의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면 처분 명령 이런 그러니까 이게 법률을 희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사실상 이 만들면서 땅 투기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지.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실제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맞습니다. 명확한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어기지 못하게 해야지.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게 법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 느슨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불법이 완연한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게 힘센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잔머리 쓰는 사람 빠져나가고 꽤 잘 쓰는 사람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려가지고 처분 의무가 생겼다니까 착한 사람은 팔 거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됩니다. 요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지금은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실효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강제 방법도 좀 현실적으로 하자. 이게 이행강제금은 토지 가액의 25% 이하. 한 번 부과하고 안 팔면 계속 매년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납부를 안 했으면 독촉장을 보내고 20일 정도 있다가 아예 그러면은 자치단체장한테 걸려가지고 미움받으면은 매년 부과당할 수 있고 좀 잘 알면 안 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동으로 1년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증액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실효적이겠죠. 신고포상금도 실제로 이렇게 이행강제금으로 국고에 실제 환수되는 금액의 뭐 20, 30% 하든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용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대통령이 저렇게 가혹하게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농사 지으려고 샀으면 약속을 국민한테 하고 헌법상 규제에 따라서 했으면 그거 따라야죠. 안 따르면 책임을 져야지. 그게 정상사회 아니겠습니까? 농지보전 부담금도 현실화를 좀 제대로 하시고 눈치 보지 마세요. 농지 가지고 계세요? 장관님? 저는 없습니다. 농지가 없습니다. 있으면 큰일 나버렸는데. 네. 없습니다. 매각 명령을 했을 경우 땅이 지금 1,000만 원짜리인데 매각하라. 그걸 명령에 응한다고 5천만 원에 내놓으면 안 팔리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매각 명령을 하면 매각 명령이 이행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농지은행에서는 공시지가로 이제 매입을 하니까요. 매입을 할 수 있다지 안 팔면 그만이죠.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나도 가격의 강제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어쨌든 대안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감정 평가액의 뭐 80% 이렇게 한다든지 아예 규정을 해서 강제 매수를 할 수 있게 해놔야 매각 명령의 의미가 있지. 매각 명령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강제 매입하는 걸로. 지금 농지은행에서는 공시지가로 사게 되는데 공시지가가 농지 거래가의 80% 정도가 됩니다. 수도권의 농지의 공시가격하고 실거래가는 차이가 엄청날 건데. 엄청나기 때문에 얘가 하여튼 너무 한발 복잡하고 막 선행과 일이 많다고 시간 너무 끌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네. 제도 정비 내년에부터 적용할 수 있게는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머리 아픈 일이긴 한데요. 그리고 약간 충격적인 일이기도 할 겁니다. 이때가 이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거 해서 무슨 사회주의자냐, 뭐 빨갱이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법은 지키려고 서로 합의해 놓은 거니까 지켜야죠.